청년 1억 만들어드립니다. 2022년 대선 이 한마디에 설렜던 그 계좌가 이번 달 말에 조용히 사라집니다. 결국 손에 쥐어진 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이걸 대신해서 내년 6월에 나오는 세적금은 이 5천마저 또 반토막 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이 청년 계좌를 채워주는 돈, 사실 청년만의 선물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이 계좌 안에 누가 어떤 돈을 넣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만 갈아 끼워지는 건지, 새 정권을 가로지르는 숫자의 진짜 정체를 같이 파헤쳐 볼게요. 2022년 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대학 졸업반이던 한 청년, 그냥 A씨라고 부를게요. 뉴스에서 이런 문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월 70만 원씩 넣으면 연 3.5% 복리로 굴려서 1억 원 만들어드립니다. A씨 입장에서 이건 그냥 적금이 아니었어요. 결혼자금의 반, 혹은 전세보증금의 절반이 통장에 찍히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청첩장에 호텔 뷔페라고 적혀 있던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1년 뒤 실제로 상품이 나옵니다. 청첩장 주소를 따라가 보니 식장은 분식집이었어요. 만기 10년이 5년이 돼 있었고요. 1억이던 목돈 목표는 5천만 원으로 딱 절반이 날아갑니다. 연 3.5% 복리는 슬그머니 달리로 바뀌어 있었어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다는 뜻이죠. 가장 소득이 낮은 청년한테 약속됐던 월 40만 원 기여금은 실제 출시되고 보니 월 2만 4천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네 줄로 요약되는 숫자만 읽었는데 공약의 절반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청첩장에 호텔 뷔페라 적혀 있어서 갔더니 간판에 분식집이라고 쓰여 있는 기분이었겠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재원입니다. 당시 복리 10년 1억 약속을 실제로 지키려면 연 13조 원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 이 계좌를 출시하면서 정부가 실제로 편성한 예산은 3,600억 원대였습니다. 13조짜리 약속에 3,600억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97%가 증발한 상태로. A씨가 그래서 가입을 했을까요? 많이들 했어요. 누적 가입자가 2024년 말에 157만 명, 2025년 7월에는 224만 7천 명까지 올라갑니다. 5천만 원이라도 어디냐? 연 9% 효과라는데 일반 적금 2.5%보단 낫지 않나?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A씨가 몰랐던 게 하나 있어요. 공약이 이렇게 쪼그라든 이유, 단순히 정부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거든요. 복리를 달리로 바꾸면 정부가 부담할 이자 리스크가 사라져요. 만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 정부의 장기 재정 부담이 절반으로 깎이고요. 기여금 상한선을 월 40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내리면 쓰는 돈이 94% 줄어듭니다. 공약의 모양을 유지한 상태로 정부가 부담할 돈만 깔끔하게 걷어낸 거예요. A씨는 조건이 좀 아쉽네 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부 입장에선 13조짜리 공약을 3,600억짜리 정책으로 압축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5천만 원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A씨가 받는 5천만 원을 분해해 볼게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본인이 낸 원금, 은행이 얹어주는 이자, 그리고 정부가 얹어주는 기여금. 여기에 이자에 붙는 세금 15.4%를 안 떼니까 그것도 혜택이고요. 여기서 정부 기여금이라는 말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정부가 자기 지갑에서 꺼낸 돈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일반 재정에서 나갔어요. 일반 재정이 뭐냐? 쉽게 말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은 전 국민 세금을 다 합쳐놓은 주머니예요. 여러분이 월급 받을 때마다 떼이는 그 돈, 카페에서 커피 사 먹을 때마다 부가세로 붙는 그 10%, 회사가 내는 법인세, 이게 다 한 통에 들어가 있고 거기서 청년 계좌에 돈이 꽂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청년 도약 계좌가 3년 동안 그 주머니에서 얼마나 꺼내갔냐면요. 2023년 3,678억 원, 2024년 3,682억 원, 2025년은 3,500억에서 3,750억 원 사이, 3년치를 합치면 약 1조 1천억 원이 청년 계좌 채우기에 투입됐습니다. 1조 2천억.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죠? 한국 인구를 대충 5천만으로 잡으면 국민 한 명당 2만 2천 원씩을 3년간 청년 계좌에 얹어준 셈이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집에서 9만 원 가까이 빠져나간 거고요. 청년이 받는 돈이 사실 청년과 청년 아닌 사람 모두의 세금에서 나온 돈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왜 이상한 말이냐? A씨를 다시 불러올게요. A씨가 5년간 받은 정부 기여금 총액, 계산해보면 조건 좋게 잡아도 대략 144만 원 수준이에요. 연으로 나누면 28만 원 정도죠. 근데 A씨, 직장 다니기 시작한 뒤로는 본인도 소득세를 내고 있죠. 월급 실수령 받을 때 떼이는 그 세금이요. 편의점 가서 껌 하나 사도 부가세 내고 있고요. 결국 A씨가 받는 선물에 A씨 본인이 매년 세금으로 조금씩 보태고 있었던 거예요.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이 내 통장에 다시 꽂히는 구조인 거예요. 푸장지만 정부 이름이고요. 그래도 청년 입장에서 안 받는 것보단 낫지 않냐? 맞아요. 안 받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오해하면 다음 정권에서 청년 1인당 24,000원 기여금 또 드릴게요 하는 공약이 나올 때 그게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 내 주머니로 반환되는 구조라는 걸 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청년 아닌 세대, 그러니까 한창 일하는 40대, 50대, 은퇴한 60대까지 포함해서 낸 세금이 청년 통장에 얹히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이건 선물이라기보단 세대 사이의 돈 이전에 가깝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 통장에 정부를 거쳐 돈을 넣어주는 형태인 거예요. 물론 세대 간 이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청년만의 특혜처럼 포장되는 순간 이 정책이 누구의 돈으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통째로 사라져요. 1조 1천억이라는 돈이 매년 새 이름의 적금으로 다시 등장해도 아무도 그 돈은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묻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반박이 가능해요. 그래도 저소득 청년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됐겠지? 여기서 숫자 하나가 진짜 아픕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원래 명분이 뭐였냐면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이었어요. 그래서 저소득 구간일수록 매칭률을 더 얹어주는 구조였고요. 그런데 2025년 7월 기준으로 중도해지자가 얼마나 나왔냐? 35만 8천 명. 중도해지율은 2023년 말 8.2%에서 2024년 말 14.9%, 2025년 7월에는 15.9%까지 올라갑니다. 1년 반 만에 해지율이 거의 2배가 된 거예요. 문제는 누가 제일 많이 해지했느냐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하나 튀어나와요. 월 납입액 1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소득이 낮아서 많이 넣을 수 없었던 가입자. 이분들의 해지율이 39.4%였어요. 10명 중 거의 4명. 숫자로는 12비만 7천 명이 계좌를 닫고 나갔습니다. 정부가 가장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부가 만든 상품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70만 원짜리 뷔페 티켓을 무료로 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 뷔페에 입장하려면 매달 70만 원씩 내 돈을 미리 예치해 놓고 5년을 버텨야 한다. 60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중간에 사정 생겨서 돈을 빼면 여태 쌓인 혜택은 거의 사라진다. 월급이 탄탄한 사람한테는 이거 당연히 이득이에요. 그런데 월세 내고 학자금 갚고 부모님께 생활비 보태고 나면 통장에 20만 원도 안 남는 청년한테 월 70만 원 5년 예치는 혜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지서였던 거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움직였냐 보시면 매년 약 3천억 원씩 집행이 안 돼서 2월 됐어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정확히 지적됩니다. 가입도 저조하고 해지도 많아서 편성한 예산이 계속 다음 해로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소득 청년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주려고 잡아둔 예산은 계속 남아들고 있는 거예요. 돕겠다던 이유가 실제 결과와 정반대로 흘러간 셈입니다. A씨 옆에 B씨를 한 명 더 놓고 볼게요. A씨는 월 70만 원 넣을 수 있는 직장인이에요. B씨는 비정규직으로 월 10만 원 간신히 넣는 청년이고요. 5년 뒤 A씨는 5천만 원을 받고 나오고 B씨는 2년 차에 갑자기 생긴 병원비 때문에 계좌를 해지합니다. B씨가 2년간 쌓아둔 기여금, 비과세 혜택, 우대금리, 이게 해지와 동시에 대부분 휘발돼요. 이 상품이 누구를 위한 상품이었는지가 이 두 사람의 결과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수혜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였던 거죠. 5년이 지났다고 해볼게요. A씨는 결혼하고 첫집 전세금에 5천을 보탰어요. 그런데 뉴스에 또 세적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A씨에게 전해지는 세 번째 이름의 청년적금이에요. 그럼 내년 6월에 나올 이 새 상품, 저 앞의 문제들을 해결한 상품일까요? 청년 자산형성이라고 이름 붙은 상품, 지난 3개 정권 동안 3번 나왔어요. 문재인 정부의 청년 희망적금, 만기 2년, 저축장려금 지급구조, 2024년에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도약계좌, 공약은 10년 1억이었는데 실제로는 5년 5천. 이게 오늘 이야기한 상품이고 이번 달 말에 신규 가입이 끝나죠. 이재명 정부의 청년 미래적금, 2026년 6월 출시 예정. 만기는 다시 3년으로 줄고 목돈 목표는 약 2,200만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매칭률은 올라갔는데 만기와 수령액은 또 깎인 거죠. 예산은 7,446억 원이 잡혔고 국회 통과도 이미 끝났어요. 숫자만 놓고 보면 이게 업그레이드인가 다운그레이드인가 헷갈려요. 근데 새 상품을 옆으로 쭉 놓고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게 치킨집 간판 교체랑 좀 닮았어요.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간판만 떼고 다시 답니다. 희망치킨, 도약치킨, 미래치킨. 매번 새로 내린 간판이라고 홍보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튀기는 닭은 비슷해요. 오히려 닭 크기는 조금씩 작아지고 있고요. 공약의 무게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10년 1억에서 5년 5천으로, 5년 5천에서 3년 2,200으로. 숫자가 올 때마다 반토막 났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매번 역대급 청년 지원책이라는 말은 따라붙었죠. 이 패턴이 왜 계속될까요? 저는 앞에서 얘기한 재원 구조가 원인 중 하나라고 봐요. 청년에게 돌아가는 돈의 뿌리가 전 국민 세금이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이 정책이 인기만 있다면 누구 지갑이든 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기를 짧게 수령액을 줄이면 예산은 더 적어져도 공약으로서는 여전히 쓸 수 있어요. 간판 하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새 상품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세입자 바뀔 때마다 튀기는 닭만 조금씩 작아지는 그 치킨집처럼요.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런던에 사는 제 또래 친구 하나가 23세 영국의 라이프타임 ISA라는 계좌를 열었어요. 30을 훌쩍 넘긴 지금도 그 계좌 아직 굴러가고 있습니다. 연 400만 원씩 넣으면 정부가 25%를 보너스로 얹어주는데 이 보너스가 그 친구가 50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돼요. 용도는 첫집 사거나 60세 넘어서 인출할 때. 한국 청년적금 기준으로 치면 같은 계좌 하나로 이미 3개 정권을 걸쳐 있는 셈이에요. 일본의 니사 계좌는 비과세 보유 기간이 평생, 우리 돈으로 거의 2억 가까이 평생 과세 없이 굴릴 수 있어요. 싱가포르는 취업부터 은퇴까지 이어지는 국가 통합 계좌를 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제도 자체가 안 흔들려요. 세 나라 공통점은 이거예요. 청년이 청년에서 벗어나도 계좌는 그대로 남는다. 한국만 유독 청년이 청년 티를 벗을 때쯤 상품이 끝나고 다음 정권이 새 이름 지어서 다시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이 실제 청년의 삶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니라 선거 사이클의 길이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5년 주기로 바뀌는 정권에서 10년짜리 장기 상품은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다음 정권이 따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 다들 내 임기 안에 끝나는 상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30년쯤, 그러니까 지금 A씨가 40대 초반이 됐을 때를 상상해 볼게요. 그때 또 다른 대선이 치러지고 있겠죠? 그 무대 위에서 어떤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청년 여러분께 5천만 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을 청년 희망적금을 2년 들었다가 청년 도약계좌로 갈아탔던 A씨가 어떻게 듣고 있을지. 어쩌면 A씨는 그때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5천만 원도 결국은 본인을 포함한 모두의 지갑에서 모아져서 이름만 새로 바뀐 통장에 다시 꽂힐 거라는 걸. 1억 약속은 5천으로, 5천은 다시 2,200으로. 이름만 바꿔 돌아온 내 세금이에요. 청년 지원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보면 안에 들어있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주머니였던 거죠. 제도의 만기는 길어야 5년인데 이 패턴의 만기는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만기를 결정하는 건 결국 투표장에 저와 여러분이고요. 다음 정권이 또 청년 땡땡 적금 공약을 들고 나올 때 이 영상에서 본 숫자들이 한 번씩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숫자에 진짜 주머니가 어디인지 한 번은 생각해 보시고 투표하시라고요. 다음 정권은 또 어떤 숫자를 들고 나올까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